반갑습니다. 땅꿈TV입니다. 아주 가끔 당황스러운 댓글이 달립니다. 지지난주 깃발이 문제가 아니야 라는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1+1은 2죠. 누가 그걸 모르나요? 소상공인 피 빨아먹는 행동 그만해라. 대응을 하자니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는 것 같고 지우자니 괜히 찜찜하고 그냥 두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사용자 숨기기를 해버립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명입니다. 뭘 대단히 많이 알고 잘 아나 봅니다. 그럼 한 번 더 들으면 되지. 1+1은 2죠. 누가 그걸 모르나요? 소상공인 피 빨아먹는 행동 그만해라. 이번에 캡처해서 올리려 했는데 본인이 지웠는지 제가 못 찾는 건지 안 보입니다. 1+1은 2죠 라는 말은 뻔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그런데 소상공인 피 빨아먹는 행동 하지 말라는 건 뭐지 하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내 딴에는 피 빨아먹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에게 대량 헌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저거 참 바쁜데 매주 이거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고 어지러워라. 그리고 엊그제 밤 12시가 넘어서 톡을 하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배달집 창업 시작했습니다. 깃발 마케팅 받고 싶어서 톡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깃발 위치 선정하고 싶었어요. 네, 동네를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오픈이 내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유튜브 영상 보고 깃발 위치 선정 받거든요. 네, 10만 원에 깃발 위치 마케팅 해준다고 해서요. 아, 영상 제대로 안 보셨군요. 아, 우우. 끝까지 안 봤죠? 네, 우우. 천천히 다 보세요.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요즘 재미있게 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홈을 보면서 잠을 청하려는데 뭐가 빡 내리를 강타고 지나갔습니다. 아, 이거구나. 소상공인 피 빨아먹는. 내가 깃발 설정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더만 소상공인 피 빨아먹지 말라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웃자고 한 얘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끝까지 보지도 않고 소상공인 피. 영상 끝까지 좀 봐주십시오.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게 뭐 소상공인 피 빨아먹는 겁니까? 그러고 1+1은 2라며 그리 많이 알고 또한 사람도 다 듣고 나서 얘기하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 공부도 못합니다. 아닌 걸 골라라는데 맞는 건 줄 알고 틀립니다. 문제 끝까지 읽지 않으니까. 자영업의 양극화 큰일입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몰라도 너무 몰라서 큰일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했어. 1+1은 2. 중국 전국시대에 지어진 병법서인 손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과 전쟁의 법칙뿐 아니라 국가 경영의 중요한 내용과 인사 등에도 남다른 생각을 담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적군과 아군의 약점과 강점을 잘 비교 검토한 다음에 전투에 임할 것을 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자 백전불태. 저걸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부지피 이지기 일성일부. 저걸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태. 다합니까? 1+1은 2. 어떤 경쟁이나 대결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기고만장해서도 안 되고 상대의 전력과 상황에 대한 파악이 없이 무턱대고 덤벼서도 안 됨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배달 전문점 창업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배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가 아니라 사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매장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배달 매출은 깜깜한 어둠 속의 비상구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달 전문점들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코로나 전국에서 큰 수혜를 입고 높은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 5년 전부터 배달 시장은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배달 앱이 생기고 배달 대행이 생겨 부담스러운 배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대거 낮아졌습니다. 배달 전문점은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자고 나면 생겼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을 하지 않던 가게들까지 모두 배달 대첩에 참전하게 되고 또 샵인샵으로 2배, 3배, 5배 배달 매장은 정식을 했습니다. 최근 그렇게 엄청나게 배달 전문점 창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배달 전문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해 나가고 어쩔 수 없이 존버 중이고 또 새로 무지하게 창업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 몇 분의 구독자님으로부터 톡을 받았습니다. 그냥 재밌게 잘 보고 있다는 응원의 말씀을 해주는 구독자님도 많지만 대부분 깃발에 대한 문의나 창업에 대한 상담입니다. 그중 배달 전문점 창업에 대한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분도 많지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분도 많습니다. 자, 여기 꼼꼼하게 실력을 쌓아 창업 전 나름의 내공이 있는 30세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20살 때부터 요리를 했고 이태리 레스토랑으로 시작해서 중식, 양식, 일식을 두루
이후로 섭렵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 창업을 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자부심도 뛰어나고 제가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참 맛있어 보이고 리뷰 사진만 봐도 너무 먹음직했습니다. 조만간 꼭 주문해서 먹어보려 합니다. 맛집 랭킹에도 당당히 랭크되어 있습니다. 리뷰 글도 너무 좋습니다. 땡글땡글한 4.9점.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청년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입니다. 혼자서 하면 좋겠지만 처음 하는 장사라 두렵기도 하고 예산이 모자라 1,000만 원씩 둘이 2천만 원으로 창업해보려 합니다. 둘 다 조리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홀 주방 영업이나 메뉴 공부를 많이 했고 친구도 횟집, 닭도리탕집 매니저 겸 주방 총책임 쪽으로 일을 오래 해왔다고 합니다. 직접 모든 책임을 지면서 운영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런데 배달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거저거 물어보다가 예상 매출을 어느 정도 잡느냐고 물어봤습니다. 100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2천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의 매출 만일 해낸다면 대박이긴 한데 그날 제가 하는 직영 매장들의 매출 보고를 보다 보니 2억 이상 투자한 가게의 매출이 100만 원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25평 기준 권리 2, 3억 이상 하고 보증금 1억에 월 400만 원 메인 상권에서도 100만 원을 하니 못하니 하는 가게가 부지기수입니다. 간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린다는 말인데 간음이 안 되나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있고 하니 충분한 가능성으로 좀만 더 약점을 보완하면 됩니다. 전혀 간음이 되지 않던 25살 동업 두 청년에게도 창업하기에는 역량이 아직 모자라니 많이 공부하고 신중하게 창업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창업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코로나 주의 단계 격상으로 도시락을 시켜 먹다가 한 업체를 알게 되었고 가명 상담을 해주는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예산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소규모 창업이고 나름 업계에서 선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10평 정도의 점포에 매장 손님 없이 배달만 전문으로 할 거고 본사에서 레시피와 재료는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음식을 못한다고 하니 계량저울만 볼 줄 알면 된다고 하고 요리라고는 경험 없는 20대 남자 사장님들도 다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될까요? 대략 이런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도 배달 창업으로는 좀 많은 6, 7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답장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체력적인 조건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음식에 탁월한 실력이 없고 파트타임 경력밖에 없다면 망할 확률 99%입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최단기간에 2,500만 원 날릴 확률 90%입니다. 죽을 만큼 고생하고 몸도 마음도 완전 피폐해질 확률 100%입니다. 시작한다면 한 달 안에 잘못된 선택을 후회합니다. 너무 싫었던 직장 생활이 그리워지고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창업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고 싶게 됩니다. 지금이 창업 후 후회하며 돌아가고 싶은 행복한 일상입니다. 꼭 창업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같은 업종에서 6개월에서 1년 하루 12시간 근무해 보십시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앱을 카톡보다 더 잘 다루어야 합니다. 40대 중반 이상 되는 분들 포스와 배달 앱 다루기 어려워합니다. 배달 앱 세팅하고 배달 주문 받고 배달 대행 부르고 배달 후 컴플레인 처리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6개월 정도 해보면 창업을 하든 안 하든 지금과는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살든 행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대로 배달 창업한다면 지옥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30살 청년은 요즘 어떻게 영업하고 있을까요? 얘기 나눌 당시 모든 부분이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월 매출이 7, 800만 원 정도요. 자기 인건비 없이 월 100만 원 전후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인건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수익이 아니죠. 적자입니다. 흑수저 탈출하는 법이 장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물론 장사가 좋아서 한다고 합니다. 평생 업으로 삼고 싶습니다. 쉬지 못하고 가게에 있어도 음식 장사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목숨 걸겠다는 얘기를 하길래 목숨 걸지 말고 즐기면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30살이면 제 아들하고 동갑인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현장에서 느끼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나간다면 계속 나아지는 장사를 할 수 있으며 나중에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실패하게 된다고 해도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좋은 경험으로 다음번엔 꼭 이긴다입니다. 저는 6, 7년 전 배달의 민족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피자니까 배달도 하자는 생각으로 매니저를 시켜 요즘 배달 앱 잘 나온다는데 배달 한번 해봐라 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경남 김해에서 떡볶이 전문점 청년다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도 씩씩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장 위주의 영업이었으므로 배달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하던 중 매출을 좀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달 시장이 막 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입찰 광고, 슈퍼리스트 하면서 정신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너 달
달쯤 됐을 때 전국 상위 1% 우수업소도 되었습니다. 그게 한 달만 되어도 몇 월 우수업소하고 계속 배지를 달 수 있었기 때문에 제법 분장 같았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해왔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 배민도 바뀌고 시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밑바닥까지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장사하며 살아온 경험상 잘 모르는 일을 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잘 모르는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 일은 잘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는 일을 시작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야 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껑충 뛰어 우수업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달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삼아 다른 매장 하나를 새로 공사를 해서 지금으로 치면 공유주방 같은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마치고 오픈 즈음에 오토바이를 사러 갔습니다. 배달 대행기사의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자 해서 1분 정도 타보고 난 뒤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조심해서 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바로 오토바이를 사러 갑니다. 이게 그때 오토바이 샵에 가서 한번 타보고 바로 카드 결제하고 끌고 오던 날입니다. 그렇게 구입을 한 오토바이로 서너 달 저희 가게 배달을 대행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 3, 4개월 배달 오토바이를 타본 경험은 배달 장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달 대행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고객에게 직접 음식을 전달하다 보니 그 느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갔는데 아는 지인이 나와서 이걸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몰라봐서 그냥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2개, 3개 같이 들고 나갔을 때 급한 마음에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범 라이드였는데 어느 순간 신호를 위반하고 차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배달 일을 해보았습니다. 날도 추워지고 주위에서 많은 만류도 있고 해서 3, 4개월 정도 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그 오토바이는 보험료를 내면서 저희 사무실 주차장에 몇 달째, 몇 년째 주차 상태입니다. 오토바이 잘 모르다 보니 이쁜 거 산다고 샀는데 잘못 샀습니다. PCX를 샀어야 했는데. 이렇게 장사 30년 해온 사람도 이제 나이 60이 되는 사람도 새로운 일을 할 때 기본 이 정도의 노력을 합니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고 창업을 합니다. 아니 대출까지 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실패하면 안 돼, 꼭 성공하고 말 거야 라는 투지는 최고입니다만 그에 비해 준비는 노력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지피지기자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자신의 어떤 부분이 약점이며 어떤 부분이 강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약점을 보완해서 실패 확률을 낮추고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남다른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차별화된 그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들 배달 전문점 창업을 말립니다. 저도 말립니다. 예비 창업자가 항변을 합니다. 예산이 모자라, 돈이 없어, 배달 전문점 한다는데 왜 말리노? 신발끈. 한번 해보겠다는데 신발끈. 보태주지도 않을 거면서 신발끈. 누가 벤틀리 탈 줄 몰라서 안 타나? 신발끈. 네, 배달 전문점 해도 됩니다. 배달 프랜차이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된다면 단디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배달 매장 선수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비 사장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 중인 20대 청춘, 직장 때려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30, 40대, 조금 벌어도 마음 편히 내 손으로 벌이하고 싶은 50, 60대, 마음은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창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돈이 모자라면 돈을 모으고 경험이 모자라면 경험을 쌓고 공부가 모자라면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피지기자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난 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 어린이 베린이가 배런이 되고 배러신이 됩니다.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좀 더 구체적인 소자본 창업, 배달 전문점 창업은 다른 영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